이용수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후임으로 독일 네. 미하엘 밀러를 새로 선임을 했는데 왜 독일에 왜 힘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거지. 외국인. 이렇게 축구 못하는 나라에서 이거 선임하는 게 맞아? 16강도 못 간 나라에서? 지금 드립 치고. 16강도 못 간 나라에서 우리 힘들다. 우리가 더 잘하지 않나? 네. 정말요? 그래요. 네, 외국인이 선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커리어를 보니까 독일 축구협회 지도자 강사로 10년 동안 활동을 했고, 네. 뭐 독일 15세, 18세 이하 대표팀 코치도 좀 맡았고, 유소년 정책에 조금 힘이 실렸던 이런 지금 경력이 있어서 차후 우리 뭐 대표팀 감독을 잘 선임할 수 있을지 약간 이력이 좀 독특한 거야. 몇 가지 뉴스를 해설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네네. 그래서 얘기해보자는 거니까 어차피 뉴스는 다 보고 계시니까 미하엘 밀러라고 하는 이분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감독을 선임한 아주 중요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한 중요한 자리에 앉혔단 말이지. 이면에 뭐가 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고, 일단 왜 페노는 밀러를 여기 이 자리에 위원장으로 맡겼다고 생각해? 이용수 위원장에 대한 그런 이제 축구 팬들 불신도 아주 좀 많았죠.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 이 미하엘 밀러라는 분이 김판곤 위원장이 있을 때 같이 왔던 이제 그런 분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축구협회가 비슷한 결의 감독, 벤투 감독에 이어서 비슷한 결의 감독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제 축구협회가 설정해놨던, 김판곤 위원장이 설정해놨던 그러한 전략적인 방향들과 일치하는 감독을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 자리하고는 좀 다른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일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일은 유소년 축구의 기술 분야, 정책 파트, 즉 유소년 축구 전문가였던 거지. 독일에서도 다 어린 팀을 원래 맡다가 온 사람이거든. 다름슈타드, 카이저슬라우텔은 여기다 15세 이하 코치 했었고, 그다음에 독일 축구협회에서도 유소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였어. 유소년이지. 뭐 독일의 뭐 18세 이하 팀이라든지 이렇게 연령별의 대표팀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이제 이렇게 기술 파트에 대한 지원 파트 할 때도 김판구 위원장이 좀 국가대표라든지 약간 나이 있는 그 레벨들, 상위 레벨들을 하고, 여기에 이제 아이들 파트를 좀 했었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이제 그 강사 파트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면 갑자기 약간 좀 커리어가 다른 커리어, 이걸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약간 다른 커리어의 위원장을 맡은 게 있어서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에 대한 여론, 감독을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강화위원장을 둠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의 수를 놓은 거지. 그게 실제로 외국인 지도자로 넘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외국인 지도자를 바라는 어떤 그 여론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고, 그 협회로서는 되게 고민한 수라는 게 좀 느껴져. 일단.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을 해왔던 분은 아니거든. 이게 내일 이제 우리 이거 아마 업로드되는 시점으로 하면은 이제 오늘이겠지.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2월 말에 선임을 국대 감독을 하고 3월에 A매치 때 아마 부임을 해야 돼서 첫 경기를 치를 텐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만약에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앞에 딱 얼굴만 해놓고 이름만 앞에 딱 해놔서 외국인 지도자가 오는구나 라고만 놔두면 안 된다. 진짜 힘을 실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전면에 내세우는 용으로만 이 활용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이런 거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지. 이렇게 만약에 두면 나는 힘을 좀 더 실어주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밀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지도자 강의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거를 많이 하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찾아보면 이분의 인터뷰나 그리고 축구협회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아예 시리즈로 지도자는 어때야 된다. 이런 걸 영상으로 시리즈로 막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이 분이 지도자를 보는 눈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노력을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감독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은 갖추신 분이 아닐까. 일단 의외다라고 얘기하는 축구 쪽 내부의 사이드에 이야기들이 있어. 미하엘 밀러가 이번에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됐다고? 왜냐하면 4월인가 5월에 계약이 끝나는 거였대. 지금 맡고 있었던 축구협회 관련한 일이. 그래서 원래 그 계약 끝나면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걸로.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딱 이 강화 위원장이라고 하는 대표팀 국대 감독 하는데 선임이 된 거예요, 위원장이.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뽑아놨잖아. 좋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런 거니 실제로 그래서 약간 잘못하면 그냥 세워만 놓고 실제로는 힘이 안 실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다는 거야. 예상하지 못했던 수라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실제로 정권을 주고 네. 그렇지. 그렇지. 이 뮬러가 뭔가 감독들 찾아봐서 그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주고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지금 그 전에 만약에 아마 지금 1차적인 풀이 있을걸? 그러니까 그 지금 축구협회가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입장들을 보면 12월에 맞아. 한 번 추리고 후보군. 1월에 고 추린 거에서 한 번 더 추리고 네네. 그리고 2월달에 면접한다. 맞아. 요거거든요. 계획이 있었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뭐 목록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목록에 있는 거 안에서도 좀 더 책임과 자율성을 다 줘야 되는 거고 결정권이나 이런 것도 전적으로 좀 줘야 되고 네네. 거기 외부 있는 사람들은 더 고민할 수 있는 풀도 열어줘야 된다. 네, 그렇지. 이게 주려면 화끈하게 이렇게 줘야 된다. 그냥 진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주위에서 막 이제 얘기 들어봐도 이용수 전 위원장이 이제 사임하고 이제 외국인 이 위원장이 올라온 게 약간 좀 면피용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약간 네. 좀 여론의 눈치를 본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권한도 많이 주고 정말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좀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마무리해요 또 벌써? 아니야. 뭐 뒤에 또 뭐? 아니 없어 이게 다인데. 아니 축구 협회가 자꾸 내 그 한마디 한마디에 아니, 재밌어서 그래 재밌어. 아니 마무리 이게 아니야 마무리 아니야. 네. 예. 아니 아무튼 이 협회가 감독 데려오긴 힘들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스러워. 그 늘 그랬지 뭐. 늘 그러니까 감독 부임할 때마다. 벤투 감독도 사실 우리 처음에 왔을 때 만족스럽지 않았잖아요. 아, 이름만 보고 아니 이 감독이 커리어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중국에서 막 심지어 중국에서 떨어졌는데. 오고 하니까 마음에 이제 안 들었었는데 네. 그 벤투 감독도 우리가 지금 알려진 게 연봉이 20억이었잖아요. 네. 사단까지 합하면 40억. 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어쨌든 축구협회장이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벤투 감독의 연봉을 준 건데 벤투 감독보다 더 좋은 감독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렇지. 네.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다. 지금 그 협회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천안으로 가잖아. 네. 축구협회가. 네. 그쪽으로 이제 건물 새로 지어가지고 이동한단 말이야. 이사 간단 말이야. 그렇죠. 이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총알이 없다. 그렇죠. 이제 그게 총알이 부족하다. 계속 얘기 나오는 그거죠. 그래서 감독을 선임을 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돈이 연봉도 줘야 되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뭐 비엘사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맞아. 비엘사 맞아. 노릴 수 나왔어. 있다. 근데 비엘사가 리즈에서 받았던 돈이 개인 한 사람이 연봉이 120억이 넘었어요. 벤투 감독의 딱 이제 3배잖아요. 벤투 감독 연봉 주는 것도 우리가 힘들어서 자체적으로 해결 못했는데 비엘사 연봉을 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보다 분명 요게 좀 약간 밑에 있는 맞아요. 감독이 올 것은 확실하다. 네네네. 그 예전에 내가 김판곤 위원장 계실 때 얘기를 했거든. 비화를 그때 한번 그 아마 축구협회 유튜브로 나 같이 찍어서 아마 올라가 있을 텐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벤투 감독 뽑을 때 감독들 이름값 있는 감독들 막 접촉도 하고 레터도 서로 보내보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알만한 감독들 있잖아. 지금 예를 들면 뭐 투엘 뭐 막 나오잖아. 막 나와. 우리가 알만한 감독도 막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런 감독들 이렇게 연봉 딱 보고 어우 협회를 팔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값 있는 우리가 다 알만한 왜 그 사람 안 데려와요 놀고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 그 사람 자체도 연봉이 높지만 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네임드 있는 입장에서는 아시아에 와서 감독을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커리어에도 도전이야. 그쵸. 그럼요. 커리어의 도전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 내가 그럼 아시아에서 내가 팀을 맡아서 승부수를 걸어볼게. 대신 나도 유럽에 있다가 아시아로 가는 거잖아. 여기서 받는 연봉보다 더 줘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더 줘야 돼. 그치. 그래서 그럴 거 아니야. 또 사단도 막 데려오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긴 해요. 돈도 돈인데 조건도 엄청 까다롭잖아. 나 재택하게 해달라.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많고. 그래서 맞추기 힘들지. 그래서 그때 저는 김판곤 위원장이 있을 때 되게 좋았다. 왜냐면 그 김판곤 위원장이 벤투 딱 데려왔을 때 욕 많이 먹었지만 그 욕을 딱 먹으니까 안 되겠다. 먼저 이제 나가서 벤투 감독한테 욕이 쏠리기 전에 나가서
왜 벤투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했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 그렇지. 네. 나랑 한 것도 그러니까 그거야. 하신 거잖아요. 그 돈이 부족하고 이제 1순위 감독들 했더니 뭐 맞아. 재택한다 그러고 맞아. 말도 안 되니까 그렇지. 2순위 감독들 만났더니 벤투가 제일 낫더라. 이거 설명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대치보다 낮은 감독을 좀 데려왔지만 이제 납득이 되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데려왔구나.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게 이제 납득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아, 맞아요. 그럴 때 과연 축구협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김판곤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좀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소통이 중요한 거 맞죠. 네. 근데 난 요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면 축구협회가 세금으로 운영됩니까? 그렇죠. 난 이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 아니에요, 운영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나라 체육 전체가 뭐지? 대한체육회. 체육 지금 기금이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축구협회에서는 전체 금액 중에 그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마추어 종목 같은 네. 경우는 그 돈이 커요. 퍼센테이지에서. 근데 축구협회는 나머지 예를 들면 뭐 나이키, 그다음에 뭐 타이틀 스폰서 그렇지. 이런 반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돈이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이에요. 맞아요. 축구협회를 세금으로 운영한다. 그렇게는 저는 그거는 좀 왜냐면 그걸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많이들 세금으로 그렇게 알고 운영을 계셔. 하는데 많이 알고 계셔. 그거는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 얼마 잡았더라? 한 1,000억? 그 1,500억인가 그래요. 근데 1,500억? 그게 와. 올라간 게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갔네. 그것 때문에 이전하는 것 때문에. 맞아. 천하.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게 아닌 거죠. 다 거기에 그거 써야 빼야 되니까. 되니까. 지금 비용으로. 그래서 그 비용을 빼면 오히려 더 적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